안녕하세요. 로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번역가들이 피해야 할 치명적인 실수에 대한 내용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번역가들이 피해야 하는 치명적인 실수, 그게 뭔지 제가 PPT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번역가가 피해야 할 치명적인 실수. 이 PDF 파일도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남겨놓는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회원 가입하시면 다운로드를 쉽게 할 수 있게 제가 연결해 놓겠습니다. 이 문서에 관한 주의사항이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번역가님들이 피해야 하는 치명적인 실수 이야기를 하려면 아무래도 번역 요율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한번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이 영한 번역의 경우이고요.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 그 경우이고 단어당의 가격입니다. 영한 단어당 가격입니다. 프로즈닷컴에서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최소 가격은 0.08달러 니까 8센트 영어 한 단어당 8센트가 최소 가격이고 평균 평균은 이제 환율로 바꿔 보니까 10센트 정도 됩니다. 미국 달러로 미국 그 환율로 미국 10센트 정도 되고 가격은 127원이 평균선입니다. 요거에 한번 기준 삼아서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번역가님의 요율이 지금 어디에 어느 수준에 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업계에서 현재 한 프로즈닷컴에 등록되어 있는 영한 번역가만 한 2,300여 명 정도 되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좀 전에 봤었는데 2,300여 명, 2,500 대략 많아도 한 3,000명은 넘지 않았던 그 수치를 제가 봤어요. 하여간 거기 등록된 그 대략 3,000명의 번역가들의 그 번역 요율을 살펴보니까 최소 8센트, 평균적으로는 한 10센트 정도를 받고 있더라. 최소 102원,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한 127원 정도를 받고 있더라. 저도 최소 8센트 이상 받고 있거든요. 지금 영상 보고 계신 우리 번역가님의 현재 번역요율은 어느 정도 선에 있는지 그걸 잠깐 멈춰서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기에 번역가 이제 처음에 데뷔하고 나서 번역 요율을 높게 받는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할 때는 좀 저렴한 번역 요율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 제가 번역 요율 제가 했었던 제가 해외 고객과 직접 거래를 해서 따온 그 일감 처음에 거의 초창기에 받았던 그 가격이 6센트였거든요. 6센트. 근데 지금 제가 경력이 이제 9년 차가 됐는데도 아직도 그렇게 크게 높아져 있는 상황을 보지 못했어요. 제가 더 그동안 더 여러 차례 올렸어야 하는 노력이 있었어야 했다라는 걸 제가 이제 깨닫는 거죠. 처음에 그렇게 낮게 받았는데 그렇게 낮게 우리가 번역료율을 생각보다 좀 심하게 낮게 번역료율을 받으면서 보통 하는 생각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단 당장 일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활비도 충당을 해야 되고 돈도 어느 정도 좀 모아야 돼요. 저축도 해야 되고 보험료도 내야 되고 그 외에 공과금도 내야 하고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런 애들을 다 이제 번역업을 내 직업으로 삼아서 요런 필요한 그 자금들을 다 충당하려면 생각보다 정말 진짜 뼈 빠지게 일을 해야 돼요. 그렇게 일을 하고 나서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결국 그럼 뭐가 남냐? 그럼 돈이 남지 않냐?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뼈 빠지게 일을 했으니까 '돈이 남지 않냐?'라고 생각하시지만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내가 그 프로젝트 하나를 마치고 나서 너무 지쳐 가지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이 두 가지를 다 회복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시간 또는 비용 이걸 계산하면 결국엔 크게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뼈 빠지게 일하고 나면 남는 건 번역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폐해져 가는 내 몸, 점점 상해가는 나의 몸, 그리고 나의 정신,
또는 자괴감이 남는 걸 제가 경험을 많이 했어요, 초창기에. 그래서 '아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이대로 쭉 가다간 내가 번역 일을 시작한 지 몇 년밖에 안 됐는데 '또 직업을 바꿔야 되겠구나. 난 아직 번역 일을 좀 더 하고 싶은데 근데 이 길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방향을 바꿨는데 제가 그렇게 열심히 또는 초창기에 이제 번역 품질이 쪼금씩 나아지는 그 초보 번역가님들이 뼈 빠지게 일을 해서 우리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하고 나면 실제로 남는 건 다른 데가 있습니다. 어디가 있냐면 내가 초창기에 일을 해 줬던 그 기업이 날로 날로 성장을 해요. 아주 세계적으로 쭉쭉 뻗어 나갑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나의 나의 진 빠지고 뼈 빠지게 일했던 나의 그 소중한 노동력의 가치가 저 기업을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해 줬구나. 그렇 그러고 나서 내 번역료율이 2 배로 뛰었다거나 3 배로 뛰었다거나 그런 극적인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번역 에이전시의 규모만 확장시켜 주는 그 일이었구나. 내가 차라리 번역 에이전시에 정규직으로 소속돼서 그냥 딱 정해진 일만 해 줬더라면 더 나은 번역료율로 초반에 더 나은 번역료율로 월급 따박따박 받으면서 좀 편하게 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하지만 초보 시절에 번역 에이전시에서 인하우스 번역가를 뽑아주지도 않죠. 그러니 이러니 저러니 결국에는 '남의 배만 불려주는 격이 되는구나.'라는 걸 굉장히 몇 년 후에 깨달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 단계에 고민하고 계신 번역가님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비단 영한, 한영 이 언어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언어상 번역가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다른 번역가님들, 통역사님들 어떻게 사는지 그들의 일상은 어떤지 궁금해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SNS 에서 팔로우 많이 하거든요. 보면은 굉장히 힘들게 이제 프로젝트 진행하시고 일하고 고런 분들 많아요. 그럼 제가 보면서 '아 이분 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싶으면 좀 어느 정도 시간 지나고 보면 이제 "번아웃이 왔다. 지친다. 몸이 어디가 아프다." 그런 피드가 꼭 올라와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 이분이 이렇게 계속 하시다가는 번역에서 질려서 나가 떨어지실 텐데.'라고 생각해서 또 한참 뒤에 보면 다른 업을 고민하고 계시다거나 고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번역가로 행복하게 번역하고 롱런 하려면 내 체력을 갈아서 그러니까 하루에 일을 많이 처리해서 최소 시급을 맞추는 최소한의 나의 생활비를 그런 방식으로 버는 이 방식은 우리가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그 방식입니다. 하다 보면 좋아지겠지. 저도 초반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 품질도 좋아지고 뭐 공부하고 경력도 쌓고 좋지 뭐. 돈은 남는 건 없지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려면 차라리 양을 소량만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력을 한 줄 두 줄 쌓아가시면 됩니다. 반드시 "내가 최근에 처리한 프로젝트의 단어를 몇 단어를 처리했니?"라고 그렇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에이전시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좀 처리하더라도 좀 소량만 경험이 됐다 정도 싶은 정도로만 소량만 처리하시는 게 지혜롭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하시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공부는 우리가 돈을 받으면서 번역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 좋지만 만약에 그게 여력이 되지 않으면 가능한 한 양은 조금 소량만 처리하시고 공부는 어 차라리 그렇게 헐값에 내 에너지를 태워서 다른 사람 배 불려주는 것보다는 내가 정말 원하는 공부에 시간 투자하고 비용도 약간 더 투자해서 차라리 공부에만 더 집중하는 게 내 에너지를 나의 체력 있죠. 체력을 세이브하는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어 저 같은 경우는 한 1-2년 정도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박리담회로 가지 뭐. 이것도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20 대가 아니고 30대 초중반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요, 그 방식이. 오래갈 수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제가 '아 이렇게는 내가 더 이상 못 살겠구나. 저렴한 번역료로 일을 받을 바에 그냥 받지 말고 차라리 난이도가 더 높은 것, 더 번역료가 비싼 것 위주로 받자. 전문성이 필요하면 차라리 전문성을 기르자.' 그래서 그 방향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제 삶의 질이 달라지고 삶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번역 일을 시작하고 어떤 때는 막 한 달 내내 그렇게 일을 할 때도 있고 막 그러면 같이 예전에 가족들이랑 같이 살았을 때는 가족들이
아침에 출근하러 나가면서 제가 컴퓨터 앞에서 막 이렇게 두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밤늦게 퇴근해서 와서 보면 똑같은 모습으로 거기 그대로 앉아 있는 거야, 계속. 그래서 막 저한테 "좀비 같다. 저게 사람인가? 잠은 잔 건가?" 막 그렇게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초반에 저는 '제 체력을 관리해야겠다.'라는 그런 여유도, 심적인 마음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이 일감을 받아야 돼. 일단 살아남아야 돼.' 그런 생각만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박리담회를 하면 내가 이길 것 같죠? 아니요. 나보다 더 저렴하게 그 해당 번역의 노동을 제공하는 제3국의 노동자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라든지 뭐 이따가 나오겠지만 제3국의 그 한국어를 공부한 외국인들과 내가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그 이야기는 따서 이어지겠고요. 음, 저렴한 번역료를 끊어내고 번역료를 인상을 요구해야 하고 번역료를 인상해서 새로운 고객과 계약을 해야 하고 그리고 번역료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한 이유를 내가 제시하면 되고요. 그래서 나랑 못하겠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고객은 그 클라이언트는 이제 끊어지는 거죠. 그리고 전문 분야를 우리가 쌓아서 우리 몸값을 계속 올리면서 초창기에 내가 12시간 일을 했다면 그 다음 해에는 10시간, 8시간 내가 근무하는 시간은 줄여가되 내가 버는 수입은 더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게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수 있는 분야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럴 수 있는 분야를 계속 공부하고 전문성을 쌓아 나가야만 우리가 이 번역가로 경력도 경력대로 길러 나가면서 롱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남으면서 깨달은 바에 의하면. 그래서 자기 계발도 물론 필요합니다. 번역 공부만 하시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 번역가님들 프리랜서로 특히 일하시는 분들 실비보험, 필요한 보험 꼭 반드시 들어 놓으셔야 하고요. 우리가 어디 직장에 소속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음 혹시 갑자기 몸에 이제 어디가 아파서 큰 병에 걸려서 들어 누우면 정말 이제 어 곤란합니다.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험 같은 것도 잘 알아보셔서 들어 놓으시고 뭐 부동산 공부 이런 것도 하시고 어 또 취미 생활도 하시고 본인이 원하는 것 또는 본인이 계속 '아 저거 한번 해 보고 싶었는데.' 하는 애들 그런 애들 같이 자기 계발을 하는 시간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래야 번역가의 이 수명도 늘어나고 또 다른 업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접목을 한다든지 또 다른 기회를 우리가 계속 모색하고 또 다른 기회를 발견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계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는 아직 그 더 나은 선택을 할 깜냥이 안 돼요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만약에 계시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자격은 누구에게도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번역을 제공할 수 있는 품질을 갖고 있고 번역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해당 외국어 언어와 한국어를 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이 나의 자산을 번역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내가 그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건데 나는 당연히 싼 값에 받아야 돼. 왜냐면 나는 아직 1년 차밖에 안 됐어. 요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내가 번역 품질을 그리고 내가 번역 노동을 정당하게 제공하고 있으면 굳이 내가 낮은 요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정말 이번 올해 1 년만 하고 말 거야라고 하시면 더 이상 이 영상을 보지 않으셔도 되는데 나는 이 일 계속 하고 싶어. 더 나은 내일을 난 기대해. 경력이 쌓이면 좀 더 살기 좋아지지 않을까? 더 편해지지 않을까?'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지금 나의 생각과 선택이 좀 달라져야 돼요. 더 나은 선택을 해야 내일이 달라집니다. 내일이 달라져야 그다음 내일엔 내가 또 다른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거나 또 다른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 그리고 내 체력 그런 여유가 있어야 새로운 도전을 할 분야를 발견했을 때 '아 저것도 한번 해 보고 싶다.' 이게 되는 거거든요. 주변에 이런 분들 이제 정기적으로 봐요. 경력이 어느 정도 되시고 해당 업계에서 이제 품질도 인정받으려고 하고 근데 번역 요율이 크게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우리 몸값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내 체력 그리고 내 에너지가 소진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그럼 결국에는 내가 살기 위해서 '아 이거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번역 일을 놓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그 각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분이 그 정도 퀄리티를 만드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겠어요. 그 중요한 그 가치 있는 그 인력을 손실하는 것이거든요, 업계에서. 어차피 그런 인력은 어차피 매년 계속 백업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번역가인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그건 이제 번역 에이전시 또는 번역 업계 전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그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 시스템 관리자가 그런 생각을 해야 하는 거지 우리 번역가가 '아 어차피 뭐 저 사람 저렇게 하다 나가 떨어지면 비슷한 품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금방 백업 되잖아.' 뭐 요렇게 우리 번역가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 어. 아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번역료율을 굉장히 낮게 책정해서 경쟁을 하면 난 박리담에 나는 어느 정도 전문성도 쌓았고 지금 속도도 굉장해. 예 그래서 "저렴하게 가도 크게 상관없어." 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미 너무 여유로워요. 그렇게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박리담회로 본인의 전문성을 이렇게 겸비해서 굉장히 서비스를 잘 제공하고 계시고 지금 너무너무 풍부하게 여유롭게 잘 살고 계셔요. 그런 분들은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박리담회라는 방법을 선택하면 안 된다.'라는 거. 왜냐하면 내가 나와 내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에 한국어 번역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또 있습니다, 한국인 말고도. 그들과 내가 굉장히 싼 값에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인도, 중국, 베트남 그 외에 어 그 외의 분들이 한국어를 공부하셔서 약간 굉장히 저가의 번역료율을 책정해 놓은 나름대로 좀 굉장히 쉬운 일감이다라고 불리는 그런 일감들을 그분들이 처리하고 있어요. 그분들과 이 물가 높은 이 물가가 비싼 이 생활 물가가 비싼 이 한국에 살고 계신 우리가 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굉장히 적절하지 않죠. 그죠? 저렴한 요율을 제시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낮은 품질을 우리가 제공하는 게 저는 공평한 거래라고 생각을 해요, 공정한 거래. 예전에 이런 짤을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애니메이션 학과를 졸업했고 그 애니메이션 쪽에도 관심이 많아서 이 유머 게시판 같은 데 올라온 거래요. 근데 이걸 보고 너무 저는 슬펐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은 분야에 다 적용이 돼서 그걸 느끼면서 또 한 번 더 슬펐어요. 지금 보시면 애니메이션이 뭐 여기 이 왼쪽에 있는 이 애니메이션은 필리핀 뭐 이런 곳에 외주 하청을 줬대요. 그랬더니 퀄리티를 이렇게 뽑아낸 거예요. 약간 코선과 얼굴선이 좀 날카롭고 약간 섬세함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건 어떤 뭐 나루토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유명한 애니메이션인 것 같은데 한국에 예 한국에 하청을 주면 퀄리티를 이렇게 뽑아낸대요. 근데 같은 값에 일본의 애니메이션 어떤 하청 기업에 하청을 주면 품질을 이렇게 뽑아낸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누군가가 이 내용을 싹 정리해서 이렇게 써 놨어요. "한국에게 하청을 하면 가격 대비 퀄리티가 죽여준다." 한국은 내가 100 원을 받으면 130 원의 가치를 해 주는 그런 독특한 국가다라고 얘네들이 이제 인식을 하고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너무너무 슬퍼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가진 것이 없어서 우리는 "사람이 나라의 자산이다."라고 하는데 그건 그 이야기고 그건 그거고 우리가 나라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몸으로 때워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 원을 받아도 130 원의 가치를 제공해야 된다? 저는 이거는 예전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참 우리나라가 이제 개발되는 그 시기에 있을 때 그때 이야기이고 이제는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 우리 사고방식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하이 퀄리티를 요구한다면 하이 레이트를 제공해야 됩니다. 고품질의 번역을 원한다? 그러면 높은 요율을 매기라는 거죠. 높은 요율을 달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고요. 이게 우리 번역가님들이 좀 건강하게 생활하면서 번역 일도 어느 정도 적당히 하시면서 번역 품질도 가끔 이제 자기 개발 시간을 들여서 번역 품질 향상하는 노력도 기울일 수 있고 그런 여유가 되려면 어, 낮은 요율을 받으면서 박리담의 방식으로 해서는 우리가 승부를 보기가 어려워요. 요즘 같은 때는 물가가 아주 무섭게 오르고 있죠. 집값도 많이 올랐고. 근데 당연한 것 같은 정도 수준의 번역료가 계속 제자리를 거의 근 10년 또는 한 번은 번역료가 더 낮게 가려고 하는 어,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굉장히 충격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상황은 지난 것 같은데 번역료가 계속 제자리에 있는 거는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번역료를 그 번역 에이전시가 고객으로부터 번역료를 받을 때도 물가 상승률이 반드시 반영될 거이거든요. 근데 번역가들에게 돌려주는 번역료는 똑같다. 저는 그 문제가 있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번역을 제공하는 이 번역이라는 것 자체의 핵심 가치는 이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번역가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번역가님들이 우리가 제공하는 그 번역의 서비스 그 자체에 가치가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일단 나도 이제 좀 번역료를 좀 더 정상적으로 받아야 되겠다. 더 낮게 받아야겠다. 이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내일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래서 요렇게 번역가들이 피해야 할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영상 시청하고 나서 머리가 복잡하실 수도 있어요. 난 그냥 번역가 일이 좋고 프리랜서라서 돈은 적게 벌어도 그냥 카페에 앉아서 이렇게 번역 일하고 느긋하게 지내는 게 좋은데, 왜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프리랜서니까 돈을 적게 받아야 되고, 또는 번역 일은 원래 돈을 조금밖에 못 번대. 그러니까 적게 받아도 돼. 라고 이렇게 당연시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사실은 없다라는 거.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번 영상 이렇게 아, 공유하려고 합니다. 다른 영상, 조금 다양한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번역가님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도, 그리고 또 우리들이 쉽게 착각하기 쉬운 그런, 뭐 생각들, 개념들, 정보들, 그런 것들도 나누고, 일단 제가,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주제 위주로 먼저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제 채널 계속 정기적으로 방문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생각이 다른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뭐 생각이 다르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이 채널은 어차피 제가 운영하는 채널이고, 제가 9년 차 프리랜서 기술 번역가로서 경험하고 지내오면서 제가 깨닫고 느낀 것들을 나눈 것이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